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홍대 창조의 아침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지금 보이시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입시를 치르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 책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나와서 제가 이제 직접 유튜브에 온라인 입시 설명회로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이미 뭐 PDF 파일이나 뭐 책자로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네, 여기 2023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2 학생들이죠. 그래서 고2 학생들께 지난 2021년 4월 30일, 예, 그때 발표가 대학별로 모두 이제 전형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표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PPT 파일하고 다 완성을 해서 책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공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달에 이제 7월에 1일, 2일, 그러니까 1일은 저희가 좀 사정상 취소가 됐는데 2일 날부터 해서 약 4차 입시 설명회까지 대면 입시 설명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때 이제 오신 분들은 네, 이 책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에 합격한 작품들하고 또 너무나 유명해진 요 농구공 그림을 표지에 넣어봤고요. 뒤에도 뭐 이렇게 대표 그림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첫 장을 넘기면 이번에 이제 국민대학교 2021년도 국민대학교 대면 실기대회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을 다 석권을 했습니다. 요 대상 작품은 이제 작년, 재작년 작품인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요. 그 작품까지 합치면 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다 저희가 차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하고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2023학년도에 가장 크게 바뀐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도 뭐 전년도 입시 설명회 책자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워낙에 네, 잘 짜여진 콘텐츠이기 때문에 크게 바꿀 건 없다고 봐서 예, 내용적인 면들이나 이제 변경된 내용들 위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편집을 해서 네, 2023 기준으로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거는 이제 4월 30일 기준으로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학들이 또 막 변경하는 내용들이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책자라는 거는 사실 인쇄가 되면 끝이기 때문에 바뀐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2023학년도 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수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 대한 소개들, 그리고 미술 선생님을 꿈꾸기 위해서 이제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 그 다음에 입시는 전략이다. 그래서 수시나 정시 때 내 등급에 가능한 대학들을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는 이제 대학별로 주요 미대별로 이렇게 이제 페이지별로 대학들이 발표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큰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책 하나 만드는데 네, 한 3주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지도로 해서 네,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녹화를 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직접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네,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항상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받으러 못 오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PDF 파일로도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소를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홍대 앞 창조 아침으로 채팅으로 요구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2023학년도 미술대학 입시 설명회 전략 책자를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긴 홍대 창조아치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2023학년도 미술대학 입시 설명회 책자가 나왔다는 네, 상황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부터 바뀌는 내용들을 주요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수시 전략이나 이제 정시 전략은 다음 시간에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쓰는 게 더 나은가요? 네. 하여튼,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표지는 일단 지금 저희가 2023학년도 2022, 그러니까 2021, 그 전에 이제 합격한 작품들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에 합격한 재현적이고요. 요거는 이제 건대 합격자, 그리고 요게 국민대 대상 수상자. 이 친구는 이제 수시로 해서 이제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좀 유명해진 그림. 그래서 저희 창조의 아침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림들로 표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는 사실 전체적인 지금 내용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3번까지 전달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2023학년도 미대 입시 변화의 핵심, 그리고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이제 과연 내신은 어떤 게 들어가고 수능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디자인 유형, 그러니까 저희 창조의 아침은 디자인 전문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유형에서 이제 실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1, 2, 3번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장면은 이제 저희가 새로 오픈한 지금 예비반, 네, 홍대 창조의 아침 예비반 캠퍼스의 인포 사진이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사실 그 2023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입시 설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서울대 위주만 한다. 그러면 서울대의 정보만 전달해드리면 되고, 뭐 내일은 홍대만 한다. 그러면 홍대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디자인 대학을 준비하는 전체적인 어떤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도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표준 대입 전형 체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어떤 종류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중1, 2, 3 부모님들은 아마 좀 처음 보는 내용이실 수도 있고, 고1 같은 경우도 아마 잘 모르시는데, 일단은 대학 입학 전형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논술 위주 전형, 그리고 세 번째는 실기 및 실적 위주 전형,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은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학종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그래서 요거의 구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은 이제 내신 성적, 뭐 교과도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교과가 빠지고, 비교과나 이제 우리 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라고 해서 미술 활동 보고서나 이제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미술대학에서 학생부 100%, 뭐 학생부 종합 100%, 이런 경우가 다소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기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실기를 보는 미술대학 중심에서는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미대의 중심인 홍익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위주로 하고 있다.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술 위주 전형이 있는데요. 논술은 미대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대에 이제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는 전형이 있기는 있으나 많지는 않아요. 많이 뽑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대에서는 거의 논술 전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실기나 실적 위주 전형이 이제 실기 등을 봐서 뽑는 거 아니면 뭐 수상 실적 특기자 전형으로 뽑는 전형. 요게 이제 대부분 우리 미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위주 전형이 써 있어요. 근데 요거에서 이제 정시 때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정시에 수능 위주 전형이다. 미대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수능만 본다는 게 아니라 수능을 좀 더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수능 뭐 60이나 수능 55%, 실기 45% 그런 정도.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써 있는 디자인과 대학은 수능 비중이 뭐 60%, 실기가 40%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수능만 보는 건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밑에 뭐 작은 글씨들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정보나 책자 등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는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일단 2023 기준이죠. 현재 고2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년에 이제 입시 일정이 잡혀 있는데 학교 생활 기록 후 작성 기준일은 뭐냐면 수시에 지원을 할 때 고3 수험생은 고3 1학기 때 것까지의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내년도 8월 31일까지의 어떤 성적 기준으로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정시는 내신이 거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만약에 재수를 하실 경우에는 수시 때는 이제 3학년 1학기 것까지의 내신이 들어가는데, 재수를 하시면 3학년 2학기 것까지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그래서 내년도 11월 17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 성적 발표는 이제 약 4주 후에 12월 9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10월에 수시 원서 접수가 있는데 9월 13일부터 9월 17일 토요일 사이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데, 뭐 이제는 다 아시죠? 수시 6개 대학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기간은 13일부터 17일로 돼 있지만 대학별로 달라요. 그래서 항상 수시 원서 접수하실 때 우리 아이가 넣는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만약에 9월 13일부터 15일까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5일까지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 날이 지나가면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 언제 끝나는지는 다 대학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전형 기간은 9월 18일부터 12월 14일로 나와 있죠. 미대 수시 실기고사는 10월 말 정도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남은 기간이 이제 11월 17일 수능 끝나고 11월 말까지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한예종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11월 20일경에 항상 실기고사가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17일에 우리 수능을 보면 약 4주 후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12월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시는 6개 대학 쓸 수 있었는데 정시는 3개 대학 응시할 수 있죠. 그래서 가군의 1개 대학, 나군의 1개 대학, 다군의 1개 대학, 그래서 각각 하나씩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3 미대 입시에서의 이제 포인트는 사실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2022학년도에 발표한 내용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이제 변화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원래는 이제 규정상은 입시를 치르기 1년 6개월 전, 그러니까 매년 4월 30일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좀 변화된 내용들이 그 이후에 발표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책자가 나온 기준은 사실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발표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바뀌는 내용은 뭐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본 바로는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 중하위권 미대들은 아직도 수시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상위권 미대는 정시적으로, 서울대도 지금 정시적으로 다 갔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데, 미술대학 변경된 내용들을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대학교를 보면, 일단 디자인과에서 무실기 전형을 6명을 뽑았었는데, 수시에 7명 뽑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정시로 2월 됐습니다. 그래서 정시 가군이었죠, 원래? 근데 또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과에서 수능이 이제 어떤 가담점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2023학년도부터 디자인과만, 서울대 디자인과만 수능 수학이 필수로 반영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일단은 그런 내용이 필수적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공예과, 동양화, 서양화, 조속과는 수학이 필수가 아니라 2단계에서 가감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국탐만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학종에서 자소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자기소개서. 네. 상당히 이제 좀 약간 간소화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 미술 우수자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 캠퍼스랑 같이 해서 뭐 1단계 학생부 성적 보고 서류랑 같이 보고 2단계 뭐 면접과 서류 받고 그다음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되는 거 서울 캠퍼스는 유지가 되는데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학생들의 벽을 좀 더 낮춘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AI 디자인학과가 신설이 됐고요. 지난 한 2주 전에 AI 디자인학과에 대한 어떤 개설된 상황을 온라인으로 국민대 측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수능 반영 내용이 100분위로 반영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표준 점수로 되는 게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확인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대는 수시의 서류 전형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에 합이 6등급, 그 다음에 정시는 실기. 그러니까 이대는 수시는 서류, 정시는 실기. 홍대는 수시도 비실기, 정시도 비실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예종은 원래 발표를 1년 6개월 전에 안 하고요. 그 해당 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2023은 발표가 안 됐고요. 2022학년도 것만 발표가 돼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실기고사 시간을 1차에서 3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실기시험 시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에 대한 필답고사를 항상 학교 내에서 직접 봤었는데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내신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예종 볼 때는 내신 성적과 실기 위주로 간소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는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행하는 스타일의 기초 디자인 유형은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거의 뭐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그쪽에 좀 가까운 그런 서울과기대 유형인데 조금 그동안 좀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기대 기초디자인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형식으로 지금 변경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간소화됐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네, 취지는. 자, 그 다음 건대가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별 모집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정시 나군에만 모집을 하다가 가군의 영상영화학과가 이제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다군으로 산업디자인학과가 분리가 되면서 건대를 가나다군에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네. 그래서 가군건대, 나군건대, 다군건대. 그 다음에 수능 시험 반영 방법 변경이 국어가 원래 수능이 50%나 반영이 됐고 영어가 15%였는데 국어 40, 영어 25로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수리와 탐구 중에 택 1 할 수 있고 한국사 5%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고대는 서울대가 나군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몇 년 동안 나군에 있었는데 가군으로 도망갔죠. 네, 성대, 고대가
가군으로 했고, 내용은 뭐 변화가 없고요. 숙대도 변화가 없고, 한양대 서울 캠퍼스 응용미술교육과도 수시에 100% 모집하는 게 유지되고 있고요. 서울시립대도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이제 수시 비중을 좀 줄이고, 수시에는 이제 학생부 위주로, 학생부 종합 위주로 뽑기 때문에 수시 모집 인원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해서 수능 55%, 실기 45%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공간연출학과 변화 없고, 중앙대 안성 캠퍼스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는 실기를 좀 변형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이제 산디과와 공예과는 이제 소묘와 기초 디자인 택일로 그렇게 바뀌는 형식이죠. 그래서 4시간에 소묘 한 장을 보거나 4시간에 기초 디자인을 한 장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산업학과도 소묘와 뷰티 일러스트를 같이 보는 형식, 아니면 소묘와 기초 조형으로 표현하는 거를 선택하는 실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여대도 큰 변화는 없는데 수시에 이제 실기 100% 유지하는 게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과가 원래는 기존의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 디자인 택일이었는데 기초 디자인 단일 실기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이 신설됐다. 그 다음에 경희대, 단국대, 동덕여대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성대, 상명대 변화 없고요. 세종대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인체, 색채, 소묘를 봐서 디자인 실기 위주로 하는 친구들이 지원율이 많이 떨어져서 기초 디자인이 잠깐 생겼어요. 근데 다시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체, 색채, 소묘 단일 실기로 변경이 됐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도 뭐 큰 변화는 없는데 다군의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 작년에 이제 처음 개설이 됐는데 아직 뭐 크게 알려진 것 같지 않아서 실기 30에 수능 70, 상당히 좀 수능 비중이 높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한 과가 더 생겼으니까 뭐 저희로서는 좋고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변화 없고, 명지대 같은 경우는 시각디자인과랑 산업디자인과가 정시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에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도 변화가 없죠. 근데 기초디자인과 기초소양 평가 중에 택일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서경대라든지 지금 그렇게 크게 변화된 학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책자나 그런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023학년도 입시에서 수도권 47개 미대 중심으로 해서 인원 조사를 해봤는데, 수시에 정시보다 더 많이 뽑는 대학들이 28개 대학이 있었고, 정시 위주로 모집을 하는 대학이 19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을 보셔도 아직까지도 정시보다는 수시가 좀 많은 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수시 위주로 보는 비중, 지금 47개 대학 중에 28개 대학, 그 다음에 정시 위주로 뽑는 대학이 47개 중에 17개 대학, 그 다음에 정시만 뽑는 대학이 2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요 대학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칸은 뭐냐면 정시보다 수시 모집 인원이 많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뭐 강남대를 필두로 해서 뭐 건대 글로컬 뭐 쭉쭉 있고요. 네,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 상명대 천안, 뭐 서울시립대는 사실은 정시는 이제 수시 모집 인원 중에 이제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을 때만 뽑기 때문에 사실상 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수시에 301명, 그 다음에 정시에 70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보다 정시에 더 많이 뽑는 대학, 가천대 수시 70명, 정시 100명, 국민대는 수시에 31명, 정시에 233명, 서울과학기술대가 수시에 56명, 정시에 117명, 서울대학교는 100% 수시였다가 지금 수시에 7명, 정시에 95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화여대가 수시가 56명, 정시가 184명,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만 모집하는 대학이 건국대 서울 캠퍼스가
수시 0명, 성균관대 0명, 그 다음에 정시에 건대가 198명, 성균관대가 38명. 고대도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수시에 일부 15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으면서 이쪽 가운데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집 시기별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학생 학부모님들과 이제 고1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미대 준비하면 뭐 수학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학생부 반영 교과를 수시 위주로, 왜 수시 위주냐면 정시는 수능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수능과 실기 위주로. 그래서 수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반영 교과는. 그래서 일단은 47개 대학 중에 국영사만 들어가는 미대가 16개 대학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영사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영어만 들어가는 대학이 7개 대학, 많죠? 16%. 자, 그 다음에 반영을 안 하는 대학도 있어요. 4개 대학.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수학, 과학도 필요가 없네요. 네, 그래서 수학, 과학이 아예 필요가 없는 대학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대에서.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이 8개 대학. 서류 전형이라는 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대학에서는 정량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간다 써있지만 사실 내신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국영수사가 들어가는 대학이 3개 대학, 국영수사과가 들어가는 대학이 6개 대학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과외까지 하는데 내신 수능 수학 내신이 2, 3등급 이내까지 나온다. 그러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과외를 하고 해도 이 친구는 수학에 관심이 없고 실기에 관심이 많고 대신에 수학 대신에 국어, 영어, 사회를 좀 더 투자하면 더 잘할 수 있다. 3등급 이내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수학, 과학을 접으시고 국영사 위주로 하셔도 이 대학들에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결론은 또 뭐냐면 빨리 결론이 나는데 정시에서는 내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내신 수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정시는 이제 수능과 실기 위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별로 2023학년도에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요즘에 조금은 좀 늘어나고 있어서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사실 정시기 때문에 내신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수시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필수, 사회수학과학 중에 택일. 네. 사회수학과학 중에 택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학과학을 안 하고 사회만 이 학생이 1등급 나오고 수학과학은 9등급이면 사회로 해서 1등급, 국어가 만약에 이 학생이 2등급이면 국어 2, 영어도 2등급이면 2, 사회 1이면 2, 2, 1 이렇게만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홍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서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이화여대 수시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검정고시 학생은 또 지원이 가능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에 국민대는 내신이 좀 들어가요. 1단계.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국민대는 내신이 이제 국어, 영어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조형 특기자 전형에서는 내신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상자 특기자 전형에서 디자인학과는 전체 과목 중에 2등급이 3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예계열은 3등급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민대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따로 이제 유튜브에 지난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는 국어, 영어, 사회에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수학과학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영사가 우리 자녀분은 만약에 평균 3등급이고 수학과학이 9등급이면 서울과기대를 쓰실 때는 3등급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짝은 수학과학은 1등급이고 국영사는 4등급이면 이 친구가 서울과기대를 쓸 때는 4등급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한예종은 전 교과 반영. 사실 전 교과를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국영사를 잘하면 전 교과에서도 일단은 꿀릴 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는 수시가 서류 100이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서울과기대처럼 국영 4만 들어가고 서울시립대도 국어 영어 수시에 국어 영어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한양대 서울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발언이 없고요. 그다음에 중대 서울 공간연출과도 국영사 위주. 그다음에 중대 안성 실기 위주 전형도 국영사 위주입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국제캠퍼스 국어영어고요. 성신여대 국어영어, 동덕여대 국어영어, 그 다음에 택일로 써있는 건 사회수학 중에 택일, 동덕여대 사수과 중에 택일.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쭉 보셔도 이제 국어영어 사회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동그라미가 있는 대학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없죠? 수학이 필수인 학생부 반영교과 한성대 수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성대학교 수시가 지금 반영 비율이 실기 60%에 학생부가 40%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성대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수학 과외를 1, 2, 3학년 동안 다 하고 수학 과외비까지 다 투자하면서 1, 2등급 맞으면 한성대 수시에 갈까요? 네. 그냥 한 5등급, 6등급이어도 국영사가 한 3, 4등급 때 나오면 한성대 수시에 실기 잘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경대학교에 수학이 들어가 있고요. 인천대 수시에 수학이 20%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경대 있죠. 지금 수학 들어가는 대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성대, 서경대, 인천대, 한경대. 요게 답니다, 지금. 47개 미대 중에서. 네,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생각하신다면 내신에서 수학 관리를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신다. 아니면 저 학교의 수학 비중이 과연 높을까요? 서경대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을 내려놓는 대신에 국영사를 더 잘하자는 얘기. 네, 그런 말씀이고요.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요 대학 내신 등급별 환산 점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시에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경희대학교 수시에 이제 실기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5등급이다. 그러면 210점 만점에 190점을 준다는 얘기고요. 한 등급 위를 맞아도 8점 차. 네, 4등급에 198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나 이제 동덕여대, 덕성여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을 하면 100점인데요. 내신이 만약에 국영사가 6등급이면 92점을 줘요. 상당히 원래는 그 학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 등급별 환산 점수를 따지면 사실 1등급하고 8점 차밖에 안 나고 우리 1, 2등급인 아이들이 성신여대 수시를 보진 않겠죠. 3등급부터 본다고 쳐도 3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6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내신의 어떤 큰 비중은 실기에서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덕성여대는 7등급까지도 지금 86점을 주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7등급 학생들이 이제 동덕이나 덕성에 합격을 다 했고요. 한성대 보시면 약간은 여기는 이제 점수대가 200점 만점으로 해서 좀 점수차를 크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40% 비중이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 6등급 8점이고 1등급마저도 10점입니다. 2점 차이밖에 안 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 책자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책자를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원하시면 이메일로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가는 미대. 그러니까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과 실기 위주라고 했는데 몇 개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가 1단계에서 학생부 30, 수능 70인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실질 반영 비율이 써 있는데 학생부는 11.39%, 수능은 88.61%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대 등급별 환산 점수죠. 보시면 정시의 환산 점수가 1등급한테는 100점을 주고요. 6등급한테 95점을 줘요. 그러니까 1등급과 6등급의 점수차가 5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의 비중이 여기에 이제 국민대가 수능과 함께 써 있지만 그러나 큰 비중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수능에서 더 잘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시립대가 정시 2단계에 내신 20%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립대 정시는 수시의 모집 인원이 미충원 됐을 때
정시를 뽑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세종대 패션 디자인과가 내신 10%, 용인대 미디어 디자인과가 내신 30%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미대. 그러니까 사실 나라에서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놨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서류전형에서는 대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대학 서울대 수시 디자인과 아까 7명 모집할 때 실기 미포함 전형이 있는데 3개의 영역 등급의 합이 7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3 나오면 9인데 331 이렇게 맞춰야겠죠? 7등급이면. 그 다음에 홍대 같은 경우는 3개의 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333도 되고 4, 3, 2 네, 그 정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대 수시 같은 경우는 2개의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네, 그래서 3, 3 나오면 되겠죠? 4, 2나 5, 1도 되네요.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아주 조금 뽑는데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그 다음에 고대 수시가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등급 15명 뽑죠. 그 다음에 경희대 수시 네오 르네상스 전형, 뭐 학생부 교과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이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인천대 수시 2개 영역 합이 7등급, 한경대 수시 있고 네,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미대 수능 반영 영역, 그래서 학생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연 수리를 잡고 가야 되느냐, 과학을 잡고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국영 탐만 들어가는데요. 탐이라는 거는 이제 사탐과 과탐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국영 탐만 들어가는 대학이 5개 대학, 국영 수탐 중 3개 반영 대학. 그러니까 국영 탐을 하시면 되죠. 국영 수로 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본인이 3년 내내 공부해서 3등급 이내 맞는 친구라면 국영 수를 하셔도 돼요.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국영 탐으로도 다 대학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영 수탐 중에 3개 반영 미대가 15개, 그 다음에 국영 수탐 중에 2개, 여기는 뭐 국탐을 해도 되고 국영을 해도 되고 국수를 해도 되고 영수 네, 그런 대학이 10개나 지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탐만 들어가는 대학 또 5개 대학, 국영만 반영하는 대학 5개. 네, 이 빨간색, 그러니까 4개 반영 대학이 뭐냐면 수학까지 필수로 들어가는 대학이 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수탐이 들어가는 대학이 2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이 표를 만약에 받아보시면 그냥 쉽게 보시는 방법이 과연 이 수능 반영 영역에 영역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 그래서 4라고 써 있으면 수학이 필수입니다. 네, 4 필수죠. 근데 여기 뭐 3의 필수긴 한데 여기는 이제 또 택일로 지금 영어가 가산점이기 때문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지대 서울 캠퍼스가 수학이 35%, 인천대가 수학이 15%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가 뭐냐면 가로는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 같은 경우는 영어에 가로가 없죠. 그럼 영어는 필수고요. 국어랑 탐구랑 수학에 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과목 중에 2개만 선택하시면 종합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 필수에 국, 탐, 수 중에 2개. 그다음에 이대는 반영 영역수가 수능 반영 영역수가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 탐구 다 가로죠. 그러니까 국탐수 중에 2개 선택이고, 그러니까 국탐을 하셔도 되고 국수를 하셔도 돼요. 국탐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영어는 가산점. 그다음에 국민대는 가로가 지금 국어 영어가 가로가 없죠. 필수인 거죠. 근데 탐구랑 수학에 가로가 있어요. 탐구랑 수학 중에 택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표를 확인하시면 일단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는 미대들이 불러드릴게요. 한성대, 서경대, 인천대, 삼육대, 강남대, 한경대, 남서울대, 동양대, 협성대, 백석대. 네, 솔직히 우리 학생이 미술 시작하면서 목표하는 대학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별 의미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수학 필수지만 이 대학들은 국영사 어느 정도 뭐 사실은 4, 5등급 나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 자, 수능에서 수학이 필수. 이건 좀 약간 중요도가 있지만 일단 서울대 디자인과 필수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안성 비실기 전형일 때 수학이 필수고
서울시립대는 또 정시는 모집 인원이 원래 없는 건데 필수로 들어가 있고, 명지대 서울이 35%, 인천대 15%, 요게 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을 생각하시면 수학을 굳이 고1 때부터 잡고 과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건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한국사랑 영어는 절대평가로 해서 수능에서 이제 등급만 제공이 됩니다. 100분이나 표준 점수가 반영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한국사를 자기가 33점 맞았다 그럼 3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영어를 뭐 58점 맞았다 그럼 뭐 등급이 나옵니다. 자, 근데 초반에는 이 비중이 되게 낮았는데, 한국사는 사실 지금도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근데 영어는 대학별로 또 세부적으로 자기네 학교는 1등급 맞았을 때 몇 점을 준다,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일단은 보시면, 영어를 필수로 반영하는 미대가 51%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으로 반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영어를 넣어도 되고 뭐 사탐을 넣어도 되고 이런 선택 반영 대학이 36%, 그 다음에 간접 반영은 뭐냐면 가감점이나 가산점으로 하는 대학들이 13%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제일 왼쪽 표가 이제 영어의 중요도가 좀 높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수능 영어를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인데 또 50%나 들어가는 명지대나 가천대, 40%대가 단국대, 인하대, 한성대가 있었고요. 건대 서울을 이제 약간 오렌지 계열로 표시한 이유가, 원래는 영어 비중이 15%였는데 25%로 올라갔다, 이렇게 전하려고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선택 반영하는 대학인데 용인대 같은 경우는 60%, 상당히 높죠. 네, 그리고 간접 반영 대학이 고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대, 중앙대. 그래서 고대, 서울대, 성대, 이대 상당히 상위권 대학인데도 여기는 가산점, 그러니까 네,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잘 봐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 등급간 반영 점수차를 보시면, 일단은 홍익대가 200점 기준이었는데 100점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과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100점과 95점으로 5점 차이,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95점과 88점, 그래서 7점 차이인데, 사실 요 안에서 거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대가 필수 반영으로 바뀌었는데 1등급한테 200점을 주고요. 2등급 198점. 그래서 4등급까지는 거의 190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도 지금 수능 영어 반영 방법이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이 대학들이 영어 비중이 좀 높은 대학들인데, 여기 이제 4등급, 5등급, 4등급, 6등급 이쯤에서 점수차를 많이 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내 정도는 들어야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4등급 이내, 운동여대 5등급 이내, 단국대 4등급 이내, 서울과기대 뭐 4등급 이내, 서울과기대는 3등급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건대 글로컬 캠퍼스가 6등급, 성균관대 4등급 이내,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수능 한국사 중요도는 사실 분석할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건대가 지금 정시에서 한국사가 5%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건대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3학년도 디자인 실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서울대 통합실기 평가라고 써있는데 기초 소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통합실기 평가예요. 그래서 기초 소양과 전공 실기를 같이 본다. 그래서 통합실기 평가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통합실기 평가, 한예종 실기, 그다음에 국민대 기초조형, 이화여대 디자인.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이 대학들은 사실은 표현하기 위주로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 그러니까 thinking이라고 그러죠. thinking? 네. 생각하기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창의성이나 독창성 있는 그림이 필요하다. 자, 근데 기준은 어디냐? 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대에서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의 스타일들이 서울대학교나 국민대에서
출제된 유형들과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과 결과를 묻는 문제라든지 어떤 단순화해서 평면적인 어떤 디자인 능력을 표현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대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 상위권대요. 건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중하위권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나 이제 성신여대 등도 이제 주제어가 좀 나오는 학교고요. 서울과기대도 사실 이쪽에 가야 되는데 일단은 사고에 전한 실기랑 비슷해서 이쪽에다가 지금 카테고리를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나 성신여대는 소묘를 같이 보는 대학, 소묘를 따로 보는 성신여대도 있고, 발상과 표현과 사고에 전환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그래서 실기 유형별로 이제 분석을 보시면, 먼저 이제 수시에서는 기초 디자인이 이 꼭지점이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실기가 많은 쪽인데, 여전히 뭐 기초 디자인이 좀 많고 발상 사고가 좀 매우 낮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수상자 전형 수시에 있고, 그다음 정시는 드로잉 실기, 뭐 기초 실기 조금 있고요. 사실상은 이제 수시는 학생부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기 때문에 같이 뭐 15개 대학 정도 이렇게 포진해 있고, 일단은 기초 디자인이 아직은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대학별로 어떤 실기를 보는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크게 변화는 없지만 기초 디자인이 제일 많죠. 32개 대학.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덕성여대 기초 디자인 사고의 전환 이렇게 2개 써 있는데, 이런 대학은 2개 실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으로 선택하면 사고로 시험을 보고, 기초 디자인으로 보면 기디로 실기고사를 본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도 기초 디자인이 제일 많습니다. 39개 대학. 발상 사고가 2개 대학씩 좀 줄었다. 서울여대도 지금 공예과가 사고 발상이 없어지면서 조금은 내려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기 반영 비율은 일단은 수시에서도 큰 변화는 없고요. 전년도랑 지금 비교해서 나오는데 거의 똑같죠. 그래서 실기 80%로 보는 대학이 12개 대학이 있었고요. 실기 70%가 10개 대학, 실기 60% 5개 대학, 실기 55% 1개 대학, 실기 40% 2개 대학. 그래서 수시에서는 일단 실기 비중이 70에서 80%,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좀 낮게 들어가고 실기 비중은 높게 들어간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대학별로 세부적으로 이제 실기 80% 들어간 대학이 남서울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경대 그렇게 있고, 실기 70%가 가천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명지대, 성신여대, 인하대, 한세대. 자, 근데 여기 이제 제일 끄트머리에 실기 1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온리 실기만 보는 실기 100% 대학은 사실 서울여대랑 삼육대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1단계는 내신 성적으로 보고 2단계가 실기 100%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대글로컬, 서울여대, 삼육대는 실기 100%만 보는 전형이고요. 나머지 대학은 1단계는 뭐 학생부나 학생부 종합 전형, 2단계에서는 실기 100%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이제 보시면 수시랑은 약간 양상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수시에서는 실기 70과 80에서 이 그래프가 제일 높았는데, 정시에서는 실기 40이 제일 높아요.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 위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 40이 13개 대학, 실기 60이 11개 대학, 실기 60이면 수능이 40인 거. 실기가 40인 경우는 수능이 60%겠죠. 그래서 전년도랑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이제 대학들이, 미대들이 수능을 좀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실기 비중을 좀 낮고, 수시는 실기를 좀 많이 보고 이제 내신 성적은 좀 낮게 보고, 물론 대학별 전형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에서 실기 40%인 대학이 수능은 60%라는 거죠. 네, 가천대, 건대, 서울, 국민대, 공업디자인, 의상디자인, 명지대,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아까 수시는 실기 100인데 정시는 수능이 60이에요. 네, 참고하셔야 되고요. 평균관대 실기 40%, 그 다음에 실기 30%대가 서울대 디자인과, 그 다음 공예과, 고대, 국민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를 60% 보는 대학, 물론 뭐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현상을 보시면
일단은 내신 4등급에 내신 4, 5등급 그리고 수능은 뭐 4, 5등급이다. 그럼 사실은 수시 때 보시는 게 좀 학교 폭이 좀 넓고요. 정시 때는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미대들이 수능 비중이 60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4, 5보다는 또 3, 4 정도 이내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셔야 요 대학들에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정시 수능에서도 만약에 4, 5등급이 나온다면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이고요. 네, 이제 전국 미술대학 지도 뭐 항상 펼쳐진 내용인데 서울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대구나 부산, 뭐 광주, 대전에도 사실 좋은 대학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서울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울권 대학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길었나요? 네, 너무 또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친구 찾기에서 홍대학 창조 아침을 치시면요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뭐 입시 설명회 일정도 나와 있고 입시 설명회 책자를 뭐 PDF 파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라이브로 하든 뭐 녹화로 하든 간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점수대별 대학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대면 입시 설명회도 뭐 원하시면 매월 뭐 1회 이상은 할 예정이고 7월은 지금 1, 2, 3, 4, 5차 하는데 4차까지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 9월에 할 수 있으면 네,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